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깊이 있고 쉽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지만 녹지 않는 버터 서정우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코 녹지 않는 느끼한 목소리의 소유자 버터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6월 15일 내놓은 5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5월의 취업자 수는 2,706만 4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지난 5월에는 7만 명대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건데요. 정부가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 32만 명인데 이것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20만 명을 밑돈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고용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들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보수 언론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옳을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바로 이 이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의 주제는 바로 고용 대란 해결 위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한겨레 신문의 사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6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인데요. 제목은 고용대란 해결에 경제팀 진퇴 걸어야입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충격적이다.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7만 2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월에서 4월 석 달 동안 연속 10만 명대로 주저앉더니 끝내 10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악이다. 정부의 목표치 32만 명과 견주면 4분의 1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지난 1년 동안 예산과 대책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 사설의 내용인데요. 정부의 목표치는요, 매달 전년 동월에 비해서 32만 명 정도를 더 일자리를 증가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7만 명 남짓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갖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미진합니다. 정부 목표치의 4분의 1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이 수치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나쁘다. 그리고 통계 작성 이래로 최악이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6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이것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7만 2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로 했던 32만 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달성을 못한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요. 최근 뭐 석 달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2월 달, 3월, 4월 이 석 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쳤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지난 5월에는 10만 명 늘어나는 선 이것까지 무너지고 7만 2천 명만 늘어나는데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터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말입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인데요. 실제로 64세가 넘어가는 인구로 고령화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15세로 진입해서 16세, 17세, 18세, 19세 이렇게 돼야 될 인구층은 실제로 뭐 지난 15년, 20년 전에 출생한 아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산율이 아주 낮았던 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일자리 수 증가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주력 업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진 탓인데요.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서비스업 여기서 고용을 창출할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좀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방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주력 업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수나 진보나 여기엔 대체로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5월 취업자 증가폭이 7만 2천 명에 그친 데는 제조업 고용 부진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맞는 것 같고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에는 1년 전보다 7만 9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 5월에 1년 전에 비해서 7만 9천 명이나 감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조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기억나요?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구조조정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 거제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네, 일자리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대우해양조선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6월 달부터,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 살짝 또 상황이 좋아져서 취업자 수가 살짝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뭐 지난달에는 더 많이 감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기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에 감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버터 이거 말고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이 큰 자동차 회사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군산 공장 폐쇄 등 자동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요. 거기다 또 조선업이 업황 부진이 이어진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너럴 모터스가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업이 1년 전에 잠시 좋아지는 것 같더니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업황이 지금 부진으로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그 제조업의 고용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런데요,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이 고용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얼만큼이나 되는가 하면요, 전체 취업자의 16.7%가 제조업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제조업이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휘청거리니까 고용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제조업이 이게 서비스 판매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 판매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일종의 그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진이 고용 대란에 있어서 큰 아주 역할을 한 거다, 나쁜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제조업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감소세가 쭉 이어져 왔고요. 또 숙박, 음식업 여기서도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뭐 지난 5월달, 지난달이죠. 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또 이런 문제는 또부터 중국인 관광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제일 타격 많이 받은 게 숙박 음식업인데 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이 돼서 회복이 더디고요. 도소매업은 과당 경쟁 탓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는 7,000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는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 이게 3만 5천 명 줄어든 반면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4만 2천 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전체적으로 7,000명이 늘어났는데요.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3만 5천 명이 줄어든 반면에 그러니까 직원을 두지 않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죠. 이분들 3만 5천 명이 줄어든 대신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4만 2천 명이 늘어난 결과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는 7천 명이 고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크게 이제 못 미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숙박과 음식업 분야에서 말이죠. 통계청이 이렇게 이제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 감소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것, 이것은 그 최저임금의 영향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최저임금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면 올해 연초부터 이게 나빠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나빠진 게 한 1년 전부터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탓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 그러니까 숙박과 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연령대별로 취업자 수를 보면 20대 초반에서는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0만 6천 명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20대 후반에서는 한 8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체감 실업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좀 높아졌습니다. 23.2%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자, 버터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6월 치러졌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올해 5월로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났고요. 이것이 청년 실업률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제조업의 고용 사정이 부진해 고졸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숙박 음식업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체감 실업률이 무려 23.2%나 되는데 그럼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말이죠.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좀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20대 초반의 고용률이 감소했다. 제가 아까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10만 6천 명이 감소했다. 20대 초반의 취업자 수가 말이죠. 이것은 제조업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고졸자를 흡수를 해줘야 될 제조업이 상황이 나빠서 그래서 흡수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아마 일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고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요 업종에 대해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2018년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이죠. 5월 취업자 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면요. 제조업은 그러니까 지난 5월 한 달 동안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 5월 달에 비해서 7만 9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5만 9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음식 숙박업은 4만 3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은 9만 8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이런 분야들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반면에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이런 분야에서는 8만 6천 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13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터 이점에서 한겨레 신문 사설의 결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지금의 고용 악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기존의 주력 제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혁신 산업의 발굴 육성은 더디기만 하다. 자영업은 내수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 구조상 취업자가 이전처럼 늘어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기업 독식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겠는가? 대기업의 납품 단가 횡포와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동반 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결국 한겨레 신문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용 상황이 나쁜 것, 그러니까 지금의 고용 악화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때문이다라고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체제라고 하는 이 구조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고용 악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력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지금 자영업은 뭐 지나치게 영세한데 과잉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수 침체가 겹치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구조조정 자체를 우리가 뭐 이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게다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인구 구조상의 불리함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우리의 정책적 과제가 돼야 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제 민주화의 성과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경제 민주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죠. 그래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이런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또 기술을 탈취한다라든지 이런 일도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못된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이 바로 불공정한 행위, 방금 버터가 말한 못된 짓,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동반 동반성장. 성장 정책이죠. 네. 그래서 이 성과가 제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리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버터 특별하게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빨리 다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경향신문 6월 16일자 사설
같은 뭐 진보 계열의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하고 어떤 또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뭐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설의 제목은 10만 명선 붕괴 고용 쇼크, 범정부 차원 대응해야인데요. 제가 사설의 결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선 신규 고용 창출이 한계에 부딪혔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 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 하강 국면이 현실화되면 고용 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용 대란의 고통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지방선거 압승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결국은 경향신문도 동의하는 것이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의 주력 산업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혁신 산업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경기 하강 국면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전체적으로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하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부터.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 그다음에 산업 구조 개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은 쉬운데 말이 쉬워서 쉽지는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네.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오던 기존의 양극화 성장 체제,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의 그 형편없이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인데 지금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논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개편도 뭐 필요하죠. 사실 혁신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혁신적인 산업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보수 언론들의 관련 사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6월 16일자 사설입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보수 언론의 대표죠. 조선일보. 제목은 예고된 고용 참사, 귀막은 정부가 만들고 키운 것인데요. 제가 사설의 결론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진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 활력을 키우는 것 이상이 있을 수 없다. 현 정부는 그 반대로 한다. 경제 정책은 세금 퍼붓는 것이 거의 전부다. 규제 풀어 4차 산업 육성하고 혁신 성장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세계 모든 나라 정부가 기업을 키우려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친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좌파 실험 이론을 앞세우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일자리를 없앴다. 고용 참사는 귀를 막은 정부가 만들고 키운 것이다. 굉장히 아주 섬뜩한 그런 제목과 내용의 사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고용 참사는 예고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이 고용 참사는 귀막은 정부가 만들고 키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한 경제정책이라고는 세금 퍼붓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세금 퍼붓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을 세금 퍼붓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관점의 차이가 거대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이 정부의 재정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좀 소극적이었다.
보다 확장적으로 이루어졌어야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반대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나치게 세금 퍼붓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인식의 거대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친노동 정책을 쏟아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하게 친노동 정책을 쏟아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친재벌 대기업 정책을 해오던 것 중에 일부를 조금을 좀 참고 조금 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나 홀대해오던 노동 정책을 조금 어떻게 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친노동 정책을 쏟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좌파 실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좌파 실험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다.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다 없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용 참사는 귀를 막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걸 제가 좀 보자니 참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버터는 이 사설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렇게 좋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건 전 개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동안에 망쳐놓은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조적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구조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나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뭐 문제점이라고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조 정책 자체가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그저 뭐 비난만 하고 있다. 이게 버터의 지금 시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책이 사실 없죠. 지금 조선일보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일단 그냥 비판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조는 다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늘 하던 대로 하자 이거 같죠. 그렇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고용 안정은 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노동자 정책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언론의 사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동아일보 6월 16일자 사설입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금융위기 이래 최악 고용 대란, 세금 부호 해결될 문제 아니야. 인데요. 제가 사설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5월 고용 동향이 충격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마중물 노력을 했지만 시장과 기업의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부족 부분을 메워주고 신입사원을 뽑으면 몇 개월치 월급을 보태주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치면 큰 착각이다. 고용 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은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 이 사설의 제목이요, 이래요. 최악의 고용 대란이 세금 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금 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꽤 괴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세금을 너무 적게 부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확장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에서 나타나는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민주 진영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재정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퍼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세금 붓는 것을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말입니다. 고용이 지금 나빠진 거에 대해서 충격적이다라고 지금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 좀 반성적으로 이렇게 성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마중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중물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마중물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이 펌핑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펌핑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자 이거 우리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에다가 이 세금으로 돈 보태줘가지고 고용 창출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마중물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그 평가절하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참 우리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고지식하다. 기존에 해오던 그 틀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도소매 숙박업에 대해서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이런 거는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고용 대란을 갖다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터 네.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률이 늘지를 않고 있고 제자리 네.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도 지금 청년들의 고용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16일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은 넷 중 한 명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라고 달았는데요. 이것도 결론만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3.2%에 달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는 점이다.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의 최고 실업률 25%에 육박한다. 주요 선진국이 호황을 누리면서 전례 없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청년들만 고용 참사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올 1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라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 자, 중앙일보 사설 넷 중 한 명 최악의 청년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3.2%이고 이것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뭐 이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거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4명 중에 1명꼴로 사실상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버터 네. 이 사설의 결론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금 내용은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조선일보나 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하지 말고 더 늦춰라 아니면 좀 후퇴시켜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땠습니까? 고용 대란의 해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편적 복지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데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노동권을 더 신장해야 되고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내서 반드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 경제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에 용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